안녕하세요. 오늘은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권산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먼저 원심력이 뭔지 알고 있나요? 원심력은 여러분이 디스코 팡팡 탈 때 밖으로 튕겨나가는 힘입니다. 전기자가 회전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때 회전을 세게 하면 디스코 팡팡에 탄 여러분처럼 감아놓은 구리선이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선이 슬롯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이버 또는 합성 수지로 만든 쐐기를 끼워 고정하고 바인드선으로 전기자 권선의 끝 둘레를 묶습니다. 이러한 권선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환상권, 계로권, 단층권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먼저 환상권과 고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권의 환은 고리환입니다. 철심이 안과 바끌고리 모양으로 둘러준다 해서 환상권이라 합니다. 이때 철심 안쪽에 감긴 코일은 무효 코일이 되어서 감은 코일 길이에 비해 효율이 낮아집니다. 철심 감으려면 돈이 많이 들 테니 당연히 별로 안 쓰게 되겠죠? 고상권의 고는 북고입니다. 영어로도 드럼 와인딩이라 해서 북 모양으로 감는 거라 합니다. 북을 보면 양쪽의 겉으로만 줄로 이어놓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고상권도 겉면에만 권선을 둘러놓은 형태입니다. 겉면에만 권선을 두르면 유효 권선만 있으니 효율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고상권을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계로권과 페로권을 보겠습니다. 계로권은 여러 개의 코일 덩어리들이 전기자 철심에 감겨있는 구조입니다. 페로권은 한 개의 코일이 철심을 둘러싸서 페베로를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계로권은 교류기에 사용하고 페로권은 직류기에 사용합니다. 다음은 단층권과 이층권을 보겠습니다. 단층권은 슬롯을 한 층으로만 쌓는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슬롯이 1번부터 6번까지 있다 치면 단층권은 1번부터 3번 슬롯, 4번부터 6번 슬롯에 각각 권선을 감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는 제작비가 비싸고 만들기 어렵다는데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네요. 2층권은 1번부터 3번 슬롯에 한 층을 쌓았다 치면 그 다음은 3번 슬롯부터 5번 슬롯까지 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번 슬롯에는 1번 권선과 2번 권선이 겹쳐져서 층이 2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2층으로 쌓으면 자석의 세기가 더 세지기 때문에 전기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2층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권과 파권을 보겠습니다. 중권은 영어로 랩 와인딩입니다. 랩, 즉 한 바퀴 감는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그림도 맞는 모양이긴 한데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교과서 말고 동영상의 그림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중권은 1번 슬롯에 한 바퀴, 2번 슬롯에도 한 바퀴 감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아주면 한 슬롯당 한 권선만 있어서 병렬 형태가 됩니다. 파권을 보겠습니다. 파권은 영어로 웨이브 와인딩입니다. 파도 모양으로 감긴다는 얘기입니다. 파권은 직렬로 쭉 이렇게 이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파권은 다른 이름으로 직렬권이라고도 합니다. 교과서 18페이지에 있는 표를 봅시다. 전기자 도체 수가 8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중권은 이런 형태입니다. 병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권은 이렇게 직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기자 병렬 회로 수라는 건 하나의 직렬로 묶인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권에서는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는 거죠. 파권은 하나, 둘, 2개가 되는 겁니다. 표에 보면 극수라고 되어 있는데 극수는 코일이 한 방향으로 감긴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중권은 한 방향으로 감긴 것이 4개가 되겠고 파권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자 병렬 회로 수는 중권에서는 극수와 같고 파권에서는 2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도를 봅시다. 중권은 저전압, 대전류에 사용한다 되어 있고 파권은 고전압, 소전류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직렬과 병렬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직렬은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중권은 병렬이기 때문에 전류는 분배할 수 있지만 전압은 분배할 수 없어서 전류는 높아도 괜찮지만 전압이 높으면 위험합니다. 그 때문에 저전압 대전류에서 사용합니다. 팥관은 반대로 직렬이기 때문에 전압은 분배할 수 있지만 전류는 분배할 수 없어서 전류가 높으면 위험합니다. 그 때문에 고전압 소전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균합고리의 필요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균합고리는 중권에서는 필요하고 팥관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권은 병렬이므로 코일 뭉치 간의 전압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합고리를 설치해서 전압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겁니다. 팥관은 전압이 달라도 괜찮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할 것입니다. 그치만 앞으로 해야 할 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단원은 한 번쯤 빈 종이에다 정리하는 식으로 꼭 혼자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직류 발전기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 원리와 구조에 대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에서 만나요. 안녕.